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익률을 그대보는 시간입니다. 공략주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핫하게 움직였던 종목 네 가지를 먼저 좀 보실 텐데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에이징랜드인데 지난주에 에이징랜드의 흐름이 상당히 좀 돋보였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디퍼아이와 유럽 모픽 칩 개발 완료됐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디퍼아이라고 하는 AI 설계 지금 기업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국책 과제가 지금 선정이 됐는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유럽 모픽 반도체 칩과 모듈 개발을 지금 국책 과제로 선정이 좀 된 기업이죠. 근데 이제 여기가 개발이 좀 완료가 됐어요. 근데 이제 국책과제 선정이 됐고 양호하게 이 지금 개발을 완료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이 국책과제 선정 과정에서 같이 진행한 기업이 TSMC와 그다음에 에이징랜드입니다. 그래서 에이징랜드도 역시 그래서 뉴로모픽 기업으로 좀 부각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박스권이 좀 돌파가 돼서 신고가 흐름이 좀 나타났는데요. 매물 부담은 좀 있긴 하지만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뉴로모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조금 더 살아 있다면 관련주로서 좀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YC캠입니다. YC캠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재 업체인데 HBM3E 코팅 소재를 지금 양상 평가 중이다라는 기사가 좀 나왔어요. HBM3E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만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 특히나 엔비디아 쪽에 이제 제품 공급을 좀 앞두고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지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하이닉스의 가능성이 지금은 좀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HBM3E 수혜주로 YC캠이 부각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오후장에 좀 부각이 되면서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에 조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매물 압박이 있을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체크하셔서 같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유한양행인데요. 존슨앤존슨이 개발한 비소세포 치료제, 그러니까 폐암 치료제죠. 리브리반트와 그다음에 지금 렉나자죠. 그러니까 지금 레즈티닙인데 병용요법에 대해서 우선 심사 허가가 지금 FDA에서 좀 났습니다. 우선 심사 허가가 좀 나게 됐다라면은 심사 과정이 좀 단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10개월 이상 걸리는 걸 6개월 안쪽으로 좀 단축시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하반기에 지금 병용요법에 대해서 허가가 어떻게 떨어질지에 대한 결과는 아직은 모르지만 기대감이 좀 있었던 부분들이 올해 상반기까지 좀 당겨질 수 있는, 그래서 6월에서 8월 정도의 결과치가 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기대감이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급등을 하고 HLB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폐암 치료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역시 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흐름이 좀 상당히 좀 좋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입니다. 한화솔루션인데 지난 22일 날 실적 발표하고 나서 굉장히 좀 어닝 쇼크로서 실망감이 좀 나타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시장 컨센의 영업이익이 1,600억 정도 작년 4분기 컨센이 좀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발표치를 보니까 407억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 사업, 지금 화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재생 사업, 물론 이제 신재생 같은 경우는 4분기 상당히 좀 양호했지만 1분기 전망치가 상당히 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실적 발표하고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상당히 조금 주가는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매도가 워낙 좀 컸기 때문에 이 주가 흐름을 조금 돌리기에는 다소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매우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어떤 약세를 보일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공략주 시간인데요. 두 가지 뉴스를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 K변압기 올해도 탄탄대로라는 어떤 기사 제목이 있는데 이 기사는 조금 됐어요. 2주가 넘은 기사인데요. 최근에 지금 보시면은 HD 현대일렉트릭이나 뭐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조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작년부터도 그렇지만 변압기에 대한 수요 증가 기대감, 그다음 실질적으로 수요가 좀 많이 증가된 게 뭐냐면 우리나라 변압기 수출이 2022년도 3억 8천만 달러. 근데 이제 2023년,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6억 6천만 달러로 지금 굉장히 조금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YOY로 봤을 때는 78% 이상 급증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수주가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올해 수주 목표치가 4조 9,500억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작년 수치의 2배가량 되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기대감 요인이 상당히 좀 있다. 그래서 관련주 한번 좀 보실게요. 시간이 좀 많지가 않으니까요. 일단은 이 세 종목들은 관심 있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아이패드, OLED 아이패드에 대한 어떤 뉴스인데 삼성 11인치 아이패드 OLED 초도 물량을 단독 생산한다는 뉴스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초도 물량을 생산하긴 하지만 에디스플레이가 완전 소외된 건 아니다. 다만 지금 현재 초도 물량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좀 맡겨됐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 밸류체인에 대한 관심을 조금 우리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들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캠트로닉스, 한국컴퓨터, 덕산네오룩스인데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요. 아이패드 쪽에서 한국컴퓨터를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OLED PBA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PCB에 표면 실장을 하고 그거를 지금 어셈블리화 시키는 건데요. 이런 거에 굉장히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고 이 부품이 뭐냐면 화면을 구동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패드가 많이 팔리게 되면 결국엔 동사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PBR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PER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최근에 이제 상한가도 안착을 하면서 조정을 좀 받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주가의 위치는 좀 저평가되어 있어서 가격적인 부담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PBR 같은 경우도 0.8배, 그다음에 PER 같은 경우도 4배 정도 수준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역사적 신고가 이후에 좀 눌림이 나온 위치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7,650원, 손절 라인은 6,400원 이 자리 좀 잡고 대응을 하신다면 상당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은 요 정도까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오늘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의진이었습니다.